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은 부동산 폭등론자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값에도 거품이 끼어 있는 건 인정은 하는데 동시에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을 하는 건 또 이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타인의 생각을 읽으면 그 해답이 보일 수도 있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들의 뇌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예전에 제 영상 중에 부동산 거품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바로 거품도 쌓이고 쌓이면 돌처럼 단단해지고 더 이상 거품이 아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폭등론에 세뇌당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솔직한 뇌구조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자신감은 그럼 어디서 올까? 거품이 아무리 껴도 그 거품 폭탄을 나 대신해서 끌어안고 폭삭 망해줄 그 누군가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어떤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발상입니다. 이들이 이런 맹목적인 신념을 가지게 된 데는 그동안의 경기 부양책을 이 부동산 정책으로만 손쉽게만 가려고 했던 어떤 정부의 책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주위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TV에서도 뭐 많이 보여요, 이런 사람. 자, 그리고 플라톤 형님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의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급한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이 이야기는 애석하게도 이 부동산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가와 부동산 정책 요거라면 국민들은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최소한 그러면 집 걱정은 없어야 하고 영끌족이 돼서 아파트 샀다가 빚 못 갚아서 알그지 되고 또 길바닥에 나 앉고 이런 일은 전혀 없어야 되지만 우리는 애석하게도 그런 시대를 지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시대를 설사 우리가 전체 지향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그 돈 맛을 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 보통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불인이라는 딱지를 떼어야겠죠. 서울 전세부터 꺾였다. 전세값 따라 강동 아파트 3억 넘게 뚝.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직전 영상에서 올렸던 게 아파트 매매 가격의 선행지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세가율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하락에도 상당 부분 이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또 꼭 모든 이론이 거기에 딱딱딱 들어맞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2년 그 사이에 우리는 역전세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역전세난이 막 터지려고 할 때 그때 동시에 전세 사기 사건이 동시에 빵빵 터지면서 언론에 막 알려졌죠. 그러면서 이 빌라 전세에 살던 그 수요가 모두 아파트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 아파트 가격의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게 오르니까 나머지 것들이 따라서 동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전세로 인한 매매가 하락으로 이제 자산 가치가 이제 그렇게 되면 하락한 집주인들이 화가 나겠죠. 이런저런 복합적인 사정과 금리 정책으로 오히려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집어삼키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둔촌주공 입주장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몇 달 동안 계속 지속될 거고 그 외에도 뭐 동대문구에도 입주장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전세 가격을 계속 하향시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주택 공급이 모자란다 이야기하지만 그건 오직 인허가만 따지는 아주 옛날 구닥다리 방식이고 현재 입주 물량하고 또 매도 대기 물량, 집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 물량까지 이걸 다 본다면 당분간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집주인들한테요. 자, 주담대 10억까지 영끌족에 화끈하게 푼다. 이런 기사들이 며칠 전에 경제뉴스를 쫙 도배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대출을 막 콱콱 조였었는데 그 여파를 통한 부동산 침체기가 또 왔죠. 뭐 이런저런 상황이 다 맞물려서 오긴 했어요. 대출 조이는 거 딱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되진 않았죠, 물론. 자, 여기서 중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이런 대출 관련 소식은 어떤 실물 체감 경기, 요것보다는 부동산 투자 심리,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대출 쪼여도 어지간한 뭐 그런 사람들이면 대출 한도가 몇 천만 원 줄어드는 수준밖에 안 돼요. 자, 지금의 이런 상황들은 움츠려든 부동산 투자 심리를 어떻게든 지금 되살려 보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면 됩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시중은행들은 이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아예 뭐 없애버렸거나 확대하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주택 전세대출도 올해부터 뭐 신한, 하나, 농협 등이 다시 개시했죠. 덕분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폴에 여기 투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또 벼랑 끝에서 구제가 됩니다. 이 나라의 둔촌주공 살리기 노력은 정말 대단하고 눈물 납니다. 다시 한번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자, 시중은행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 K뱅크까지 여기에 다 동참을 한 상황으로 사실상 전 금융권이 부동산 투자 수요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투자 심리 살리기. 자, 인터넷 은행의 반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에서 10억으로 이게 화끈하게 그냥 확대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출 한도를 개인 소득만 보던 거로 이제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확장해서 더 많은 영끌족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자만 내도 되는 거치 기간을 아예 뭐 없앴다가 이제는 다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기간을 12개월까지 주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은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한 번쯤 이렇게 태클을 촥 걸만도 한데 사실상 영끌족 생성을 묵인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금 정신이 없죠. 자, 이걸 다르게 보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최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계대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투자 경기를 살려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절대로 뭐 집을 사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영끌족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집 마련은 나와 내 가족의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한 거지 절대로 이게 내 인생을 건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름의 어떤 저점을 설정해 놓고 그 저점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도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의 저점은 전국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동시에 똑같이 저점을 찍는 게 아니에요. 서울의 경우만 봐도 강남권하고 노도강이 서로 저점 타이밍이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라고 해도 그 안에서도 저점이 다 달라요. 시기가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만의 자기만의 저점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 아파트, 그리고 매도 호가 등등을 개인적으로 다 설정해 놓았다가 그 구간이 되면 과감하게 진입을 해야지 이거 언론이나 뭐 기타 등등에서 이렇게 막 분위기 일으킨다고 해서 등 떠밀려서 진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파트 가격에 만약에 저점이 왔다 이렇게 해도 결코 지금 아파트 가격은 만만한 금액이 아닐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살만한 아파트가 서울에는 흔치 않습니다. 수도권도 흔치 않아요. 안타깝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고 우리 수준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그리고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버렸습니다. 집을 매수하거나 분양받으려고 하다 보면 처음 예상했던 자금보다 이게 금액이 점점점 막 올라갑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나만 유별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공인중개사 일을 할 때도 보면 처음에는 5억짜리 집을 보러 와요. 그래서 5억짜리부터 집을 보기 시작하다가 1억 더, 1억 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10억짜리 집을 사게 되는 걸 저도 목격합니다. 아반떼 사러 갔다가 벤츠 사가지고 나오는 거랑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은 대출금리가 1%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은 오히려 적어요. 이런 거보다는
대출 한도를 얼마나 늘려주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빚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빚을 많이 내준다고만 하면 이게 5억이 아니고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도 사들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꼭 필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반떼에서 소나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상 벤츠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고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독감 주사 꼭 접종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